출발. 앞쪽은 너무 쉬워가지고 긴장이 살짝 풀리면서 졸음이 왔을 것 같고, 그지? 뒷장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풀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는 학교가 아닌데, 이번 시험은 좀 쉬웠네요. 21번 하나가 어려웠어요. 21번. 4월입니다. 만우절? 뭐 했어,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했어? 재밌었어? 재미없어, 하지 마. 그런 거야, 왜? 아무도 즐겁지 않은. 선생님도 학생도 별로 즐겁지 않은. 그렇습니다. 4월달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됐어요. 그죠?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가? 마음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그죠? 졸음도 오고. 최선을 다합시다. 자, 출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21번 한번 풀어보고요. 17번도 한번 해봅시다. 17번. 그 다음에, 예전에 똑같은 문제 풀어봤었는데, 20번도 한번 해볼게요. 19번, 20번. 10판, 19, 20번 나갑시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22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문제였는데 기억이 났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추가 몇 번? 이 정도면 되지. 그죠? 앞쪽은 쉬웠어요. 풀만 했습니다. 그죠? 점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긴 한데, 방학 동안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다뤘었던 문제거든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풀이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 헷갈리지 말자라고 했던 거, 6번, 이런 거. 부호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자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꾸 연습해 주시고요. 그다음 7번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103은 설마 집어넣진 않았을 것이고죠. x-3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설마 그렇게 풀었겠지? x-3에 대한 내림차순 모양으로 그렇게 풀었겠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번처럼 이제 표현을 갖다 하는 게 지금 이제 7번에 문제의 모양새가 될 것이고요.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차돼서는 안 되고, 이제 그래프의 위치가 정확하게 이제 변동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표현. 그 다음 11번도 잘 나온다고 했었죠? 11번. 12번도 5제곱 구하려면 세제곱하고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공식에 의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요거 처리하실 수 있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살짝 헷갈리는 게 있었을까? 1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제 문제가 쉬워졌던 건 뭐냐면 최고차 계수가 주어졌어요. 그죠? 2x제곱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축이 지금 2가 되는 거죠.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그 축의 x좌표가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처리하시게 되면 b값, a값도 구할 수 있겠고,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지? 구간에서 최소값 잡는 것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가 가능하겠다. 자, 실력이 좀 올라갔는가요? 16번 같은 경우는 지금 교점의 좌표, 그죠? 직선과 그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각각 x좌표, a, C라고 할 수 있겠죠? 실근 두 개를 알파벳가 아니라 AC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거기다 AC를 갖다 그러니까 AC의 두 근의 합과 곱을 K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풀었던 문제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매년 나온다니까? 작년에 나왔지 올해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함정들을 갖다 파시겠죠? n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내기 좀 꺼려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식으로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렵고, 포인트를 잡아서 식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어요. 목과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좌변을 잘 정리하게 되면 x-2로 이렇게 묶여진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안 풀어드렸어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풀고 있지. 그지? x에다 2 집어넣어서, 그지? 알고 있어. 내가 예언했잖아. 그렇게 풀 것이라고. 그렇게 방학 때도 얘기했었고, 계약하고도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 두세 번 풀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요 인수가 어디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표현을 갖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웬만하게 이제 그 유형들을 자기만의 풀이 방법으로 정리 못하게 되면 그냥 풀이가 바뀌기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던 대로 푸셔야 돼요, 이제는. 어쨌든 한 번씩 더 생각하고 이제 나온다라고 했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 있다? 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원래 문제는 여기 없었었어요. 여기 없었거든? 이제 여기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없었거든요. 여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몇 x? 평균 몇 x? 정신 차리고 ax. 학교에서 정신 놓고 왔을 텐데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한 군데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려면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곱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되죠? 그걸 정리하시게 되면 xn제곱 이쪽에 x 이거 저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등식에 의해서 이 부분 뭐 약분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나머지 부분도 같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xn제곱 ax-1이 뭐하고 똑같다? 이쪽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2를 대입해서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x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 2n제곱 2a-1 될 것이고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 2n제곱 되겠죠? 약분되는 겁니다. 0 아니에요. 1 되는 거예요. 2a-1이 1 될 것이기 때문에 a값은 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a값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어딨어? 요 부분에 네,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요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A값 적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B값 잡아주시고 마무리. 시험 나온다 분명히 얘기했어. 자, 넘어갑니다. 18번 작년에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많이 나오겠죠. 역시나 많이 나올 텐데요. 자, 방정식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조건입니다. 나조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수인데 세개 약수. 이게 뭐야 이거? 제곱수. 바로 소수 제곱수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생각 안 해봤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소수의 제곱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은 약수가 1,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3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어떤 숫자의 제곱. 이런 것들. 이해되겠죠? 따라서 10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또 11의 제곱, 요건 이제 100 넘잖아. 그지? 요런 조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알파, 베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요 4개 중에 하나야. 이해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가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Q가 될 텐데, 그죠? 곱하기의 포인트를 잡고 관찰해 주셔야 돼. 이 Q도 100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조합이 별로 없어요.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나 2의 제곱 곱하기 뭐? 5의 제곱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만약에 3의 제곱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25 곱하기 9되니까 안 되겠지, 그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최대값. Q의 최대값하고 요것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요렇게 하고 요렇게는 이제 보시면 되겠죠? 더한 값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알파가 누구, 베타가 누구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죠? 두 개. 나온 거 4하고 9 더한 거거나, 이거는 4하고 25 더한 거거나, 괜찮지? 그때 Q값도 정리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요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패턴이 아예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보시고 나서 유형 정리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19번 갑니다. 이거 꼭 맞춰주세요. 나온다 얘기했어. 자, 19번 갑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오래된 문제인데 나오는 거 17번, 19번도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그 변형된 거예요. 나온다고 예언했던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눈다 라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경준이 맞았구나. 19번 그죠? 경준이 집중을 못해. 자기 점수를 보면 이제 약간 긴장감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모의고사도 그렇고 중간고사도 망칠 계획인가? 그 정도 점수로?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 현실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몇 등급은 나오겠지. 자, 19번 보세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남은 몫을 갖다 GX라고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아직 한 달 남았잖아. 한 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다, 그지? 3주? 4월 1일이니까 3주라고 합시다. 3주 남았는데, 그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피곤한 거 맞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거. 되게 많이 피곤해. 어디 가서 엉덩이 붙이는 순간 졸음이 와. 뭐 어떻게 잠을 관리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잠도 전투적으로 자야 돼. 선생님 기억에 보면은 이제 잠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분 자는 거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밥 먹고 30분 이런 거 있잖아. 그 짜투리 시간 그 30분을 아낄 줄 알면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잠들기 전에 그 1시간 2시간을 갖다 버릴 수가 없어.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렇게 생각하게 되면 선생님도 할 말은 없어. 인생이 꼭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시험 전날에도 게임도 한 판 하고, 그지? 그런 게 인생 아니야? 배고프면 먹고, 그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게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시기는 일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각각의 이제 각 1년을 봤을 때 중요한 타이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야. 이 3주는.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극도의 긴장감이 지금 딱 있고, 그지? 학교 가도 그렇고, 서로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장 상태고,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무언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극도의 긴장감.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극도의 긴장감. 그지?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뉴스 안 보지? 어찌됐든,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게 돼 있어. 3주가 사실 그런 기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분도 쪼개 써야 돼. 그 쪼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껴 써야 된다고. 지금 피곤해. 내가 체력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돼. 이 문제를 못 풀어. 선생님 시험 나온다는데 그러면 살짝 긴장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봐야지. 이때까지 자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 멍 때리는 순간. 여기 왔으니까 그지? 여기서 이제 몇 문제라도 건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리고 이제 항상 마음속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또 하고 항상. 그래야지 안 놀라. 자, fx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몫을 gx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1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g1은 1이다. 이거 어디다 써먹지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어디다 써먹을 거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다 라는 것으로 써먹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눈 거야?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되겠어? 그지? 3차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3차? 그런 문제 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식을 만들어내야 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학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뤄봤거든요. 자,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했을 때 몫은 QX라고 나머지를 RX라고 할 건데 걔를 갖다가 3차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부연될 생각이 나는 겁니다. fx를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나머지 이것과 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지?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fx를 이것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인가? 즉 얘가 3x 플러스 2야?
그렇지 않지. 그지? 요걸 갖다 뭐야?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무엇으로? 얘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나는 나머지가 바로 뭐야?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있는 3차식을 이 식으로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 그 나머지가 3x 플러스 2란 말이야.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방학 때부터 그렇게 연락에 얘기했단 말이야. 시험에 나온다. 또 틀렸네라고 하면서. 이게 안 나온 시험지 하나도 없었어. 거의.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한 번 더 나눌 거야. 어렉스를 자,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뭐냐? 2차식으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근데 3차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고 써?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야, 그냥. 다시, 요게 지금 3차가 될 것인데, 3차를 요것을, 그죠? 2차로 나눴을 때, 몫이 1차가 되겠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다? 3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렉스가 이런 모양이어야, 여기서도 A 있지, 여기서도 A 있지, 그지? 이걸 묶었을 때 못 묶이는 게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 3차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최대한 묶어내면, 그죠? 그때 못 묶이는 놈이 3x 플러스 2다. 여기까지 일단 오셔야 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될 게 이제 요거 두 개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식을 한번 더 써볼게요. 따라서, 자, 두 개만 잡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건 뭐야? F. 여기를 딱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뭐뭐 대입하고 싶어?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싶죠? 그죠? F1 하고, F1이 얼마라고 했는지,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했는지, 이것만 알면 이제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F 마이너스 1은 주어졌는데, F1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죠. F1을 어떻게 구해줘?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하는 거죠. 아까 G2를 준 이유가 있었어요. 이해되죠? F1 구하라고. 따라서 F1은 1 집어넣게 되니까 3G1 1 넣게 되면 5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되겠어? 지금 요것이 2라고 했으니까 11 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식에서 한번 보세요. 요거 RX에 요게 써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F1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0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는 겁니다. 3a 플러스 b 플러스 5. 그죠? 3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f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다 대입하시게 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야. 괜찮지, 그지?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AB 값을 구할 수 있다. 아까 F1이 11이라고 했고, F-1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계산에서 A 값, B 값을 갖다 구해주시게 되면 RX를 구할 수 있다. 그지?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계산해. A 값하고 B 값 구하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이거를. 이런 유형을.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 3차식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요걸로 나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갖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묶어낸다.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다. 원래 원본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예전 너희들이 대비하고 준비했던 그 모양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자, 20번 갑니다. 20번은 이 전시험 배관구였나? 어디선가 봤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두 학교에서 벌써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오늘 4월 1일이니까 이번 주 오늘 봤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시험을 한 연습할 수 있는 한 5번 정도 연습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이제 언제까지 아직은 이게 내 실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이 실력은 언제 나오는 걸까? 이제 나와야 돼. 사실은 자, 갑시다. 20번. 두 이차함수 fx하고 gx가 주어져 있고요. h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hx가 접하고요. gx하고 hx를 접합니다. 직선하고 두 곡선 다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곳의 x좌표가 바로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중근 갖는다는 얘기죠. 중근 갖는다는 얘기야.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궁금하네요. 자,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h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fx가 접하고 그 다음에 gx도 접하고 뭐 이런 겁니다. 여기가 지금 알파고
최고차 계수가 얼마라고 했어? 1과 3이라는 표현 있잖아, 그지? 3은, 3과 1이네? 아이고, 반대로 썼다. 어쨌든, 이거 알파하고 베타하고 3인 게 더 좁은데, 그지? 어쨌든, 뭐, 그림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같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fx하고 hx가 언제 같아져? 라고 물어봤을 때, 알파라는 중근이 있어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요 방정식은 요 방정식을 푸는 거하고 똑같고, 이게 뭐가 되겠어? 중근이 있어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최고차 계수는 어디서 결정될 거야? fx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맞는지 생각해 주세요. 이해됩니까? 그럼 gx도 마찬가지겠죠? gx하고 hx하고 언제 같아져?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베타에서 똑같아져?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x-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더 바꿀 수도 있겠네요. 베타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3알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됐죠? 따라서 x-3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은 뭐가 되는 겁니까? fx하고 gx가 언제 같아져?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fx하고 gx가 언제 같아져? 라고 하게 되면, fx-gx, 그지? 이것이 언제 0돼? 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빼볼까요? 넘어가서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요 놈을 갖다 뺀 거하고 똑같겠죠? hx는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hx는 없어지는 거야. 플러스 hx, 그죠? 이거 넘어가서 플러스 hx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같다라고 하게 되면 hx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요 방정식은 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다 전개하여 x값을 직접 구한다. 전개한 거에다 3을 한번 쭉 곱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알파x 플러스 3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요거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알파x 플러스 9알파 제곱 요것이 0 되는 거죠. 계산하시게 되면 2x제곱에 뿅뿅 계산이 없어지네요. 뿅뿅 계산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0 될 것이기 때문에 x제곱 뭐라고 할 수 있어? 3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값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풀마 루트 3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와 3알파 사이에 놓인, 그죠? 알파와 3알파 사이에 놓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루트 3알파가 되겠죠? 그죠? 요 놈이 바로 두 근 사이에 있는 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췄으면 좋겠는데. 나의 바람이지 뭐. 그래서 식을 내가 수학상, 공통수학 원을 맨 처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식을 예쁘게 잘 표현하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내가 보기 편하게, 그죠?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도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22번 한 다음에 21번 할게요. 22번은 질문 없지만,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개수비교법 다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냥 쭉 쓰는 거예요. px를 갖다 2차식이니까 2차식이라고 써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시고 p0가 1이라고 했으니까 c가 1 되겠지, 그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왼쪽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전개해서 들어가는 거야. 식만 쓰시면 돼. 다시 px를 어떻게 쓴다고? ax제곱 b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죠? 그럼 px의 제곱은 어떻게 했어? 여기 x제곱 집어넣은 거니까 ax 4제곱 되는 거야. bx 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 다음에 식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최고차 계수가 ax 4제곱 되는 거죠. ax 4제곱 되려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야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1이잖아요. 그죠? 상수항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될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항을 갖다 못 결정하셨을 텐데 문자 하나를 더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x 세제곱 앞에 0 있죠? 그 다음에 x도 없죠? 그죠? 따라서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0되고 x의 개수 0되도록 그렇게 설정하시게 되면 b값, a값, b값, p값 다 나옵니다. 정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 자, 21번 갑니다. 21번 틀리라고 낸 문제긴 같긴 한데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풀 수가 있어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방학 때부터 봤던 시험지에 이 문제 꽤 나왔습니다. 그죠?
꽤 나왔어요. 기억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 4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때 나왔었던 문제보다 얘가 지금 난이도가 좀 더 높죠. 왜냐면 그때는 최대값 함수 GT, 최소값 함수 GT라는 표현을 갖다 썼었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 정도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따라서 문제 선별을 하셔야겠지만 이 한 문제로 결정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요 문제를 부분 점수 받거나 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1등급? 나머지 건 다 맞아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시험지는. 조금 어려워요. 자, 어려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직관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맨 처음에 이렇게 봐봐. 이거 초보자용 풀이야. 어떻게 했었냐면,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몇 번째 풀고 있는데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안 돼.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지? 아, 저번에 봤던 문제인데? 라는 것에 좀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저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문제 풀면서 맨 처음 몰라도 된다라고 했잖아. 알아들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풀 수 있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처음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야, 맞는 얘기인지 봐달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지금 조금씩 그 다음 발전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것도 봐봐. 처음 보는 건 아니거든? 잘 봐. 이런 얘기까지는 보셔야 돼. 축이 지금 2가 될 거 아니겠어? 그죠? 만약에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했는데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을 갖다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걸 갖다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GT는 뭐가 될 거냐면 GT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니까 FT 플러스 FT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자, 다시 보세요.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때도 똑같죠? 그때도 똑같아요. GT는 뭐냐면 FT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잘 봐. 이게 바로 GT란 말입니다. 이때라는 건 뭐냐면 t가 2보다 어떨 때? 클 때. 2보다 클 때 GT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겠어? t 플러스 2가 2보다 작을 때. t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요것도 어려운 거냐? 뭐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다 t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 만들게 되면 조금 괜찮아요. 잘 보세요. FT는요, FT는 t-2의 제곱 플러스 2고요. FT 플러스 2는 뭐가 됩니까? 여기 t 플러스 2를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t제곱 플러스 2예요. 괜찮죠?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냥 써주시길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 될 것인데 요거 두 개를 갖다 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겠어? GT는 두 개 더했으니까 2t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요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는 t가 0일 때하고 t가 2일 때, 그죠? 요쪽 바깥쪽에서는 요걸 갖다 G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 식을. 되겠죠? 그래서 저 식의 모양을 또 한번 보시게 되면 2로 묶어서 또 이제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이 t-1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1, 여기서 꼭지점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어디선가지 잡힐 것이고 이것도 좌우로 대칭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이 꼭지점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된다면 최소값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요 값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 값이 얼마냐면 바로 아까 완전 제곱식의 꼭지점, 그죠? 2가 되겠죠. 그죠?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살짝 높다라고 하게 되면 GT는 뭐가 될 거냐면 GT는요, 최소값은 2가 되겠고 최대값은 FT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 만약에 여기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GT는 뭐가 될 거냐면 2 플러스 F 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그 경계선이 바로 1입니다. 1.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t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t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2보다 큰 숫자는 어디 사이에 있을까? 잠깐만 다시 얘네들이 만약에 1일 때 t가 1보다 뒤로 갔을 때니까요. 요렇게 요게 더 높이 올라갔을 때가 되는 거거든. 다시 t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더 높고 그다음 요쪽 얘가 더 높았을 때 다시 t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거고요. t가 1보다 클 때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t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요거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2 더한 거야. 여기다 2 더한 거. 따라서 gt는 뭐가 되겠어? t-2에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컸을 땐 아래 거 ft 플러스 1을 갖다 더할 거기 때문에 요걸 갖다 더해 주시면 돼. 2 더하기. 따라 gt는 이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 따라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각각 이제 그려주셔야 돼. 여기 사이에서 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제 그려주시면은 끝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봅시다.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집어넣으면은 8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8 이거 8 되는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8에다가 축이 2가 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 요렇게 이 그래프를 각각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못하겠죠? 어려워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초보자용 풀이야.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건 이제 먼저 이해해 달라고 했었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래프를 그렸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나? 어떻게 그렸었냐면 잘 봐. 중급 이상의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맞추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꽤 될 거야. 왜냐면 나오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나와. 시험 내가 나온다고 몇 번 얘기했어. 그런 문제들 있지, 그지? 근데 어렵잖아, 그지? 거기 선택하라는 거야. 나올 건데, 맞출지 말지를. 근데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그건 틀린 애들 거의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이건 틀린 애들 좀 있어. 근데 공부 좀 하는 놈들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 잘 봐. 일단은 봐. 쉽게 얘기해볼게. 쉬운 풀이야. 근데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방금 이 상황이 있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선생님이 그래프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외워서 못 푼다니까? 잘 봐요. 일단 뭐라고 했었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었어, 내가. 어떤 그래프를? 두 개를 겹쳐서 그려달라고 했었지. 이 그래프 그냥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 한 거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라고 쓸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건 어렵지 않지. 이해되겠죠? 꼭지점 아까 봤죠? 2,2라고 했었죠, 그죠? fx. 여기 지금 2,2다. 이해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fx 그래프야. fx 플러스 이 그래프는. 그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 x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야? 0,2 되는 거 맞지?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0, 1, 2 요 상황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상황은 자 보세요. 그래프가 교차되는 요 지점 있죠? 여기가 지금 2예요. 1이야 1. 0하고 2의 가운데 값. 이해되겠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일단 최대값 함수부터 한번 해볼까? 최대값 함수는 이 그래프를 갖다 비교했을 때 큰 숫자 있지, 그죠? 큰 값. 위에 있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 돼. 위에 있는 거. 지금 봐봐. 요 구간을 갖다 기준으로 해. 교차됐잖아, 그지? 여기 사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뭐가 될 거냐면, 이거, 그죠? fx 플러스 2가 아니라 fx가 더 크지, 이게. 맞습니까? 여기 더 위에 있죠?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위에 있고, 요 선을 갖다 넘어가면 얘가 위에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최대값 함수예요. 이게 최대값 함수야. 이거만 모아주시면 돼. 최대값 함수가 뭐 MT라고 한번 해볼까? 바로 이 함수가 바로 최대값 함수라고 보시면 돼.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최대값 함수 그래프고요. 최소값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될 거냐면 이겁니다. 이게 아래쪽에 있죠. 여기가 좀 어려워요. 0부터 2까지는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 이게 바로 최소값 함수예요. 최소 함수.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위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거 선택하는 건데 여기 평평한 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값 함수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누구야? 라고 하면 얘요 이렇게 얘기하다 그지? 요렇게 꼭지점이 들어간단 말이야. 꼭지점이 들어가면서 이 구간의 최소값 누구야? 얘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갖다 얘기해 주시게 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평평한 구간이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요, 이거의 최대값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어렵단 말이야.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야? 두 개를 합해달라고 했잖아. 두 개를 합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합한 값 중에 제일 큰 값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제일 작은 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구간을 갖다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 되겠죠? 3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또 1만큼 간 거. 여기 정도가 이제 3이 될 것인데, 이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값, 작게 나올 수 있는 합의 값과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합의 값을 갖다 구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작을 때가 바로 뭐냐면, 최소값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최소값, 그지? 요거 두 개 더해졌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가 최소죠. t가 1일 때. t가 1일 때. t가 1일 때가 최소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아까 뭐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예요. g1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요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가 5 있죠? 요게 바로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값은 언제가 될 거냐면 요때나 상관이 없어요.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값 더하기 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값을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이 바깥쪽 함수가 뭐였지? 그거 구해주시긴 해야 돼요. GT가 바로 뭐였냐면 FT 더하기 FT 플러스 2 있었잖아요. 그지? 요걸 갖다 그대로 적어주셨어야 돼. 아까 뭐였지? 2T 제곱에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게 되면 요거 2에다가 14 되겠지. 이렇게 G 마이너스 3도 똑같은 값입니다. 최소값이 5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 5 맞는데? 5잖아 이거. 1.5점 위에가 여기다 넣어야지. 거기다 넣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구간에서 1 됐을 때 값은 요거 아니면 요거다 넣어야 돼. 둘 다. 0하고 1 사이에서 이 함수라니까. 0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는 요 함수고. 그죠? 다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맞히는 놈이 있어, 이거.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유명한 문제니까. 맞추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도 1은 나올 거예요. 한 2문제 정도 틀려도 1은 나옵니까? 이건 버려? 이렇게.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할 텐데 자꾸 봤던 거니까 아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나중에 봐봐 깜짝 놀랄 거야.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 혹시 6번 프린터 안 가져온 사람? 가져왔어?